이제 대한민국은 입도 뻥끗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심의 문제고 대한민국 역사를 건강하게 진전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탈북귀족들의 조작, 왜곡된 정보장사나 또 저질적 정보 장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가지고 탈북자를 비하했다 혹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뭡니까? 비하했으면 비하했다 그러셔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의 팬에 의해서도 이미 보도도 되었던 문제입니다. 탈북 귀족의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극한 용어를 써가면서 소위 새누리당식의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종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부 탈북 귀족들은 현 정권의 냉전 정책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탈북을 했으면 이런 색깔 덧씌우기나 이념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탈북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존의 수단으로 혹은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왜곡된 정보를 거래하고 또 냉전 정책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정보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또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 냉전단체, 탈북냉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름만 북한인권법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이 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18대에 내놨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다시 내겠다는 당의 방침입니다. 탈북 귀족의 문제도 역시 탈북자 내의 양극화의 문제의 요체입니다. 자신의 북한에서의 신분을 조작하거나 거품을 넣어서 남쪽에서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고 냉전 정책을 선도해온 정보당국과 이해타산이 맞아지면서 소위 부당한 거래,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지적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내일 있을 민주당 지도부에 출마한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의원 자격을 문제 삼겠다는 류의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와 이 색깔 논쟁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마저도 자신들의 틀 안에 무릎 꿇리게 하는 아주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처사입니다. 이해찬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의원 자격 운운한 황우여 대표는 사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의 발언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 발언입니다. 간첩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 논란 부채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실체를 대통령이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관을 문제 삼았는데 그 국가관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5.16 군사정변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표 아닙니까? 그것은 헌법적 내용하고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의 국가관과 맞지 않으면 모두 문제 삼겠다는 것은 독재의 혈흔이 선명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통합진보당 사건은 당내 선거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종북 문제로 비화시켜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인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다른 주의 주장을 용납치 않는 파쇼적 행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은 응답해야 합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발언입니다. 이한구 의원의 간첩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의 발언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박근혜 대표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하고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뒷받침하고 또 법을 만들고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법기관 국회에서 국가 간의 일률적 잣대를 요구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 또한 그렇습니다. 이 집권 세력의 이 중요한 내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분의 이 메카시즘을 선동한 발언에 대해서는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 브리핑 이후에 새누리당의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메카시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조차도 그동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한반도에 어떤 핵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우려를 충분히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남쪽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등등의 아주 무지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잘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18대에 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안이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 체제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전환을 원한다는 첫 일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종북주의란 말입니까?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 한반도 정황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도 새누리당의 관점이라면 종북주의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3대 세습에 대해서 야당이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마저도 살피지 않은 채 눈 질끈 감고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여당의 행태는 이미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적인 행진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종북몰이 색깔 논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의 가장 절정을 이뤘던 것이고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그것을 답습하는 그런 행위와 발언을 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